54페이지 37번부터 14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54페이지 37번부터 제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7번 응고하는 동안에 기체 발생이 가장 적은 관계는 진정강. 그래서 이거 영어로도 killed steel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젤로 제강 같은 제강을 할 때 그 영감이 이제 산소를 불어넣어서 불불 끓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많이 남냐면은 산소가 또 이제 남게 됩니다. 산소가 남게 되면 계속 반응을 해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 끓는 것을 이제 산소도 그 어느 정도 이제 내부에 남아 있으면은 수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부 개재물이나 이런 안 좋은 그 물질이 되어 가지고 강의 성질을 해칩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영광을 전에는 연속 주조가 아니니까 이제 조개 공장에서 큰 인고트 케이스의 영광을 주입한 후에 이제 탈산제를 넣어서 산화물 같은 걸 제거합니다. 그래서 산화물이 제거되면은 이제 부글부글 끓는 게 멈춥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진정강이라고 합니다. 진정강. 그래서 killed steel이라고 합니다. killed steel. 자, 강계는요, 이렇게 killed강, 림드강, killed강과 림드강의 중간 정도 되는 semi-killed강, 캡트강 네 종류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세미라는 것은 영어인데요. 이 세미는 중간 정도라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보니까 발음에서 보니까 세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마이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세마이. 혹시나 어떤 곳에서 세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는 마세요. 세미나 세마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강계는 그래서 네 종류가 됩니다. 캡트강은 뭐냐? 모자를 세운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앞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는데 또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킬드강은 알루미늄 페로실리콘입니다. 가장 강력한 탈산제가 뭐냐면 알루미늄입니다. 그 다음에 페로실리콘입니다. 그래서 킬드강은 가장 강력한 알루미늄과 페로실리콘 등으로 완전 탈산 강계입니다. 그래서 강 중에 산수가 50ppm 이하입니다. 굉장히 적어요. 강계 상부에 이게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앞창이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으면 위에 뭐냐면은 V자 모양으로 계곡이 생깁니다. 이게 파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국이 생긴 데는 실제로는 그 계곡 그 자체에 이제 비죽한 그 조직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냅니다. 굉장히 많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강계 상부에 파이프가 생성되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고, 기포가 그 대신 없습니다. 내부가 균일합니다. 그 대신 위에 B자 모양으로 계곡으로 만드는 그 강계를 잘라내버리니까 회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쌉니다. 이것에서 발생하는 이제 수축공, 파이프, 그 방지 대책으로는 주형 상부에다 단열재, 이제 냉각할 때 단열재 슬리브를 이렇게 위에 얹어둡니다. 그럼 이게 가스가 이제 빠져나가긴 나가지만 균일하게 빠져나가고 이제 V자 모양 계곡은 안 생깁니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걸 다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율을 굉장히 높인 겁니다. 주입 완료한 후 탕면에 발열 보온제를 투입하는, 아니면 주입하는 탕면, 버글버글한 탕면 위에다 발열 보온제를 투입하는 핫탑의 앞탕법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골고루 거기에서 균일하게 가스가 빠져나가니까 V자 모양의 계곡은 안 생깁니다. 즉 파이프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주입 종료 후에 급냉을 합니다. 순행을 하면 수장법하고, 대형 관계가 아닐 때는
하주법을 적용합니다. 하주법은 밑에 통로를 통해 가지고 샘물을 공급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도록 해줍니다. 천천히 올라가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하주법입니다. 이것도 한 번 설명했고 오늘 두 번째 설명하는 겁니다. 세미킬드강 중간 정도 탈산제 페로실리콘, 페로망간을 사용해 탈산하며 강중 산소가 150 내지 200 pp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표면은 깨끗합니다. 표면이 미려한 림드강, 내부가 균질한 상태인 킬드강 중간 정도 성질을 유지합니다. 자, 킬드강 같은 건 주로 대형은 위에서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표면이 어떻게 되냐면 저 주형 케이스의 표면에는 탁탁 튀어가지고 스플래시가 생겼어요. 표면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림드강은 주로 밑에서 하기 때문에 표면이 미려합니다. 림드강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이제 킬드강이 균질합니다. 그럼 세미킬드강은 표면이 미려한 림드강과 내부가 균질한 상태인 킬드강 중간적인 성질을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과탈산할 때, 탈산을 너무 많이 할 때 세미킬드강에서 파이프가 생기고요. 약탈산할 때는 기포흠이 생깁니다. 여기에 특징은 림드강도 그렇지만 세미킬드강 윗부분에 두부라고 합니다. 두부의 입자 상태의 기포가 형성됩니다. CO가 보글보글 끓어서 나온 기포가 형성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양괴, 실수일이 안만 해도 기포가 파이프가 덜 생기기 때문에 양괴 실수일이 양호한 편입니다. 림드강은 이제 킬드강과 반대가 됩니다. 탈산제 중에 탈산을 거의 안 하거나 아니면 페로망간이 이거 굉장히 약한 탈산제입니다. 페로망간 등 약한 탈산제로 약탈산한 관계입니다. 용광 중에서 C와 O가 반응하여 CO가 기포가 됩니다. 이게 저 킬드강성 일시에 확 제거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CO 가스로 리밍 액션, 부글부글하게 이제 리밍 액션 반응이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관계 바깥 부분에 40 내지 60mm의 림층이 형성됩니다. 림층이라는 뭐냐면 리밍 반응을 해가지고 CO 가스가 어느 정도 있는 걸 림층이라고 합니다. 내부에는 코어가 형성됩니다. 편석이 심하고 왜 그러면 천천히 냉각되는 편석이 심하고 내부는 불균일한데 표면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회수율이 양호한 장점이 있습니다. 림은 뭐냐면 자동차 타이어 테두리 모양을 뜻합니다. 기포 발생과 미응고 용광 교반하는 것을 우리는 교반하는 반응을 리밍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은 연주할 때 천천히 리밍 액션이 발생하면 브레이크아웃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 림드강은 거의 제조를 가급적 피하는 재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한 것인데 또 제가 설명했네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밍 액션 또 한번 봅시다. 리밍 액션 활성화 또 여기에도 54페이지입니다. 0점 리밍 액션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0.6 내지 0.8% C 강중 MNS를 이제 낮춰버리면은 이게 리밍 액션이 부글부글 끓는 게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주입 온도, 주입 속도를 낮추면은 이게 천천히 이제 리밍 액션이 활성화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요 뒤로는 리밍 액션을 RA로 이제 줄여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RA가 활발할 때는 표면층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입암 부글부글 보면서 천천히 이제 냉각이 되니까 내부 편석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리밍 액션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편석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표면에 기포 노출 현상이 생깁니다. 편석은 항상 편석은 황이나 인 같은 게 많이 결정되는데 여기에서는 강계에서는 C 양으로도 결정됩니다. SPC 양으로 결정됩니다. 편석은요 SPC 양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리밍 액션이 활발하거나 시간이 길 경우에 증가합니다. 그렇겠죠. 고중량이거나 이제 이게 중량이 높거나 응고 속도 저하가 일어나고 고온일 때도 이럴 때는 편석이 증가합니다. 캡트강 이걸 뭐 사실은 캡트는 CAPTED인데 그래서 모자를 씌웠다 그랬는데 이걸 우리 발음을 하기 곤란해서 캡트강 또는 캡트강 이렇게 됐습니다. 림드강 일종으로 주입 즉시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리밍 액션 강제로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제조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뭐로 히팅 타임으로 규제하며 림드강보다 편석이 줄고 양계 실수를 양호하나 강계의 중량 변경이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림드강 일종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세미킬드강하고 아마 림드강의 중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히팅 타임 요것도 실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히팅 타임은 HT 그래서 히팅 타임이라고 합니다. 히팅 타임은 HT입니다. 요것도 실기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팅 타임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주입 완료하고 용강 상승 후 뚜껑에 닿을 때까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제를 만들 때 주형 인고트 케이스에 용강을 붓고 그 주입 완료했죠. 완료하고 용강이 이제 가득 차면은 뚜껑을 이제 그 뚜껑까지 그 용강이 닿을 때까지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히팅 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뚜껑치기 시간이다. 주입 완료하고 용강 상승 후 뚜껑에 그 용강이 닿을 때까지 시간입니다. 히팅 타임이 너무 길어지면 편석이 증가하고 너무 짧으면은 표면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정 히팅 시간은 8 내지 12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기성 제강 등장하게 된 것은 용선 중에 어떤 성분이냐면은 어떤 곳에서는 인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인도 그렇고 황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황하고 인입니다. 황하고 인 때문에 이제 염기성 제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철광석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염기성 제강으로 합니다. 자, 55페이지입니다. 연주에서 생기는 주편 내 계제물 생성 방지책이 아닌 것은 연속주조 조업할 때 주편 내 계제물 생성 방지책이 아닌 것은입니다. 레이더에서 버블링 처리하면 이 버블링 하면은 다른 산화물과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부글부글 끓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계제물을 위로 띄웁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한 주조 온도를 낮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높게 처리해야 됩니다. 내용선 우선, 내용선이라면 뜨거운 그 침지 노즐이 내화물이거든요. 여기 이제 쇳물이 그 침지 노즐 내부로 흘러가는데 이게 뜨거운 쇳물이기 때문에 이 내화물이 여기 뜨거운 물에 이제 손상을 입으면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내용선이라고 합니다. 내용선 우선 침지 노즐을 사용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턴 대신에 용광 깊이 가능한 크게 적용을 합니다. 용광 깊이를 턴 대시에서 이제 주행을 할 때 이 용광 깊이가 깊으면은 이게 이제 계제물이 주로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
가능합니다. 주조 온도 낮출 때 개제물 분리, 주조 자극 두 개가 곤란해집니다. 제조물 분리 및 주조 작업이 곤란해져. 여기에 밑이라고 해두는 게 좋겠네요. 혹시 여러분이 착각할까봐 그럽니다. 개제물 분리 및 주조 작업이 곤란해집니다. 39번 용선 100kg 중 주소량이 0.5%입니다. 주소량이 0.5%입니다. LD 전로조 후에 규소 전량이 산화되어 제거되면 이 규소 산화에 규소를 산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규소 산화에 필요한 산소량의 산출값은 해놨습니다. 단 규소의 원자량은 28로 계산합니다. 용선 100kgF에 규소 0.5% 함유. 규소량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5% 함유하니까 0.5kgF지요. 그래서 산소량을 산출하려면은 규소량 곱하기 규소 원자량분의 산소 원자량입니다. 여기 규소는 얼마입니까? 0.5kgF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규소량은 28이고 산소량은 O2니까 32가 됩니다. 그래서 0.57이 됩니다. 0.57kgF가 됩니다. 자, 요걸 꼭 좀, 이제 이런 거는 실기에 얼마든지 계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강계 제조법 중에서 상주법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내놨습니다. 이제 상주법, 이거는 주로, 킬드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킬드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그게 높은 데서 위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표면에 스플래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계수 일수일이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양계 실수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파이프를 잘라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계 실수일이 킬드간이 제일 낮습니다. 내화물에 의한 개제물이 적습니다. 맞습니다. 관계 표면이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표면이 우수한 것은 상주법이 아니고 밑에서 천천히 올리는 하주법을 적용합니다. 탈산 생성물 부상 분리가 어렵습니다. 탈선 생성물 부상 분리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이고 상주로 하기 때문에 부상 분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빨리 이제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탈산 생성물 부상 분리가 좀 어렵습니다. 관계 표면이 우수한 것은 다 상주법이 아니고 하주법이다 하는 걸 꼭 알아주세요. 자, 56페이지입니다. 41번 레이더에 들어있는 용광을 윗부분 진공 탱크로 반복 흡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순환한다 했으면은 순환탈가스 RH법이 맞는데 흡인한다는 것은 도르트문트법입니다. 레이더 탈가스법은 진공이 아니고요. 유적 탈가스법은 아래로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걸 유적 탈가스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앞부분에서 한번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진공 탈가스 노외 정년 2차 정년에는 레이더 탈가스, 유적 탈가스, 그 다음에 흡인 탈가스, 순환 탈가스법이 있습니다. 레이더 탈가스 말고 유적 탈가스는 BV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쇳물이 흐르는데 이게 드랍플레이트 떨어져서 이제 탈가스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적이라고 했습니다. 흡인 탈가스는 도르트문트인데 이거는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흡인하면서 제거하는 거고, 순환 탈가스는 RH법인데 밑에서
진공조로 빨아 올려가 탈가사 또 이게 용광이 내려가가 순환하면서 탈가사는 겁니다. 포스코에서는 RH업입니다. 포스코는 RH업이는 뭐냐? 포스코 RH업이는 이게 위에 또 측면, 위쪽 측면에서 산소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악시전 블로잉 해가지고 OB라고 합니다. 진공탈가스 효과는 어떻게 되냐? 불순물 H나 NO, 이게 대표적입니다. 수소나 질소나 산소가 강 중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강의 성질을 해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거해 줘야 되겠죠. HNO.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겠죠. 제거할 수 있는 가스 몇 가지를 적으라 하면 요걸 적어야 됩니다. 수소, 질소,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 개제물의 감소, 유해 불순물 증발 제거, 온도, 성분, 균일화. 여기에도 온도 그냥 하지 말고 이게 조금 고쳐야 되겠죠. 온도 및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온도 및 이렇게 해주세요. 성분 균일화, 탈수소 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레이덜 탈가스법. 이거 제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레이덜 탈가스법도 대형 진공로 내에 요거는 레이덜 용광교, 레이덜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레이덜 용광교반하여 용광면을 진공 노출한 후 탈가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레이덜 탈가스는 진공 탈가스가 아니다 했는데 이 진공 탈가스는 레이더를 진공로에 넣고 탈가스하는 겁니다. 레이더 자체에 진공을 하는 게 아니고 대형 진공로 내 LD 용광 교반하여 용광면을 진공 노출한 후 탈가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바깥 저주파 코일의 전자력 이용하여 레이더 밑에는 뭐가 있냐면 다공성 플러그를 포러스 플러그를 합니다. 구멍이 여러 개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 개 있는 포러스 플러그로 아르곤 가스로 교반하는 용광 교반을 이용합니다. 유적 탈가스 BEV입니다. 스트림 드롭릿 디게싱인데 진공실에 레이더 및 주형을 설치하여 진공실 밖으로 밀봉된 실에서 실의 진공으로 용광을 흘리면은 진공실에서 급격한 압력 저하로 강중의 가스가 방출되는 노예 정렬입니다. 흘립니다. 자, 0.7 내지 0.8mm HG 진공도에서 2 내지 7톤 분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는 주입 속도 유지하는 방법이 이용되는데요. 대기에서 다시 주형에 용광을 떨어뜨려 응고시킬 때 가스가 재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기에서 다시 주형에 용광 떨어뜨리면 가스 재흡수할 수 있고 진공실 내에서 합금원소 첨가가 어렵고 많은 주형에 주입이 어려운 것이 여기에 문제점이다. 요적 탈가스법. 그래서 요거는 요즘 그래서 포스코에는 대표적인 게 RH 순환 탈가스 RHOB 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강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